안녕하세요. 델리샵입니다. 혹시 빨대를 손으로 반쯤 눌러놓고 숨을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답답하고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식 발작이 오면 폐 속에서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분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서 꼭 필요한 성분, 막힌 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기도를 넓혀주는 성분, 살부타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학술 논문과 의료 가이드라인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교육 목적의 정보 콘텐츠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으며 특정 제품의 판매 유도나 복용 권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살부타몰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기도를 열어주는 스위치 같은 성분입니다. 우리 폐 속 기관지에 작은 문 같은 게 달려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숨길이 좁아지면 이 문이 꽉 닫혀서 숨이 턱 막히게 됩니다. 살부타몰은 이 문을 조절하는 베타의 수용체라는 스위치를 눌러서 기관지 근육의 긴장을 풀고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 공기가 원활하게 들어오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약을 흡입하고 나면 몇 분 안에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그 효과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어집니다. 주로 사용되는 목적으로 첫 번째는 급성 천식 발작 완화입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이 있죠. 이럴 때 살부타몰은 기도를 빠르게 열어주면서 숨통을 트여주는 긴급 열쇠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개선입니다. 오래 담배를 피우셨거나 기관지에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숨쉬기가 늘 힘들죠. 살부타몰은 COPD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운동 전 예방 효과입니다. 달리기나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차고 기침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5에서 20분 전에 미리 흡입하면 운동 중에도 호흡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살부타몰은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는 의학적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실에서 칼륨을 낮출 때입니다. 혈중 칼륨이 갑자기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살부타몰을 일반적인 천식용 흡입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흡입하여 칼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수치가 잠시 내려갑니다. 꼭 의료진 감독하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아나필락시스, 즉 알레르기 쇼크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에피네프린을 사용하고 그럼에도 호흡곤란이 남아있을 때 살부타몰을 함께 흡입하면 기도가 조금 더 넓어져 숨쉬기가 편해지지만 단독 치료제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래 배출을 도와주는 작용입니다. 살부타몰이 기관지 속 섬모 운동을 촉진해 끈적한 점액이 더 잘 올라오게 돕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만성 기관지 질환 환자들에게는 숨쉬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연구된 자궁 수축 억제 효과입니다. 자궁 근육을 이완시켜 조산을 잠시 늦추는 데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과 한계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물지만 고칼륨성 주기마비라는 근육마비가 갑자기 찾아오는 희귀 질환에서 발작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경우도 보고됐기에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살부타몰과 유사한 성분으로는 레보살부타몰, 포르모테롤, 이프라트로피움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부타몰은 타 성분에 비해서 훨씬 널리 사용되고 가격도 저렴하며 효과와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표준 치료제입니다. 또한 다른 성분에 비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는 응급 상황에 살부타몰만큼 빠르고 확실한 약은 찾기가 힘듭니다. 살부타몰은 다른 성분과 함께 사용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먼저 흡입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살부타몰이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이라면 흡입 스테로이드는 그 기도 안쪽에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쉽게 말해 살부타몰이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면 스테로이드는 열쇠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기름칠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며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 다른 조합은 항콜린제, 예를 들면 이프라트로피움입니다. 급성 발작이 심할 때 살부타몰과 함께 사용하면 기관지가 더 빨리, 더 크게 열리면서 숨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 차단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심혈관계 질환에 사용되는 프로프라놀롤 같은 약입니다. 살부타몰은 기관지에 베타2 수용체라는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프로프라놀롤은 베타 차단제이므로 이 스위치의 전원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즉, 살부타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숨을 트이게 하려고 사용된 살부타몰이 오히려 소용이 없어지고 발작이 심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뇨제, 카페인, 테오필린 같은 성분들과 함께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들 성분은 각각 심장 자극이나 칼륨 배출 작용이 있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부작용이 훨씬 심해질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만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살부타몰은 흡입제와 먹는 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흡입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흡입제는 살부타몰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숨이 막힐 때 1에서 2회 흡입하면 보통 몇 분 안에 숨이 트입니다. 필요하다면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흡입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입을 닫고 코로 숨을 내쉰 다음 입으로 약을 흡입하고 약 10초간 숨을 참아주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때문에 숨이 찬 분들은 달리기나 격한 운동을 하기 5에서 20분 전에 2회 흡입하면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건 살부타몰은 호흡기를 순간적으로 열어주는 구급약 역할이기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4회 이상 자주 사용 시 단순 흡입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또 다른 형태는 먹는 약입니다. 흡입제보다는 효과가 느리고 보조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인의 경우 보통 1회 4mg, 하루 3회 복용하며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의의 판단하에 1회 8mg까지 증량합니다.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체중에 맞춰 계산하여 복용하면 됩니다. 대략 1kg당 0.3mg의 용량으로 하루 3번 나눠 복용하며 소아에게 실제로 권장하는 용량은 2mg에서 최대 4mg을 넘기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임산부, 심혈관 질환, 고혈압,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은 사용 전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복용을 잊어버리셨다면 깨달았을 때 바로 드시면 되지만 그 다음 복용 시간이 4시간 이내로 가까우면 이번에는 건너뛰고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2회분의 양을 한 번에 복용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부타몰은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약물이지만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손떨림이나 두근거림, 두통, 구역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드문 부작용은 심한 부정맥, 저칼륨 혈증, 알레르기 반응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부타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살부타몰은 급할 때 가장 빠르게 숨길을 열어주는 표준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보살부타몰, 포르모테롤, 이프라트로피움 같은 비슷한 약들이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몇 분 안에 숨을 틔워주는 건 살부타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운동 유발성 천식뿐 아니라 만성 폐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조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혹시 살부타몰의 사용 경험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성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 설명드렸던 연구 결과는 개인의 체질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